설마 무슨 2000년대 21세기에 굿됐다 이런 얘기를. 울산 중심 정치 토크쇼 김정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저는 추미애 대통령 후보 지지자이고요. 영기흠입니다. 반갑습니다. 추미애 후보님 어떤 부분이 좋아서 지지하고 계시나요?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대표하려면은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해야 그래도 국민들한테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냥 법무장관 서열 7위의 그 네. 여당 그렇죠.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장관이 이제 그거를 수락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 당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나 사명감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이래 하신 부분들 이런 분들이 참 저한테 감명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바로 전에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던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거의 뭐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다음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 개혁을 부르짖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네,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죠. 8월 2일에서 3일 동안 그 엠브레인 퍼블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현재 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최재형,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더라고요. 네. 여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위 후보죠. 3위죠. 지금 현재. 이러면 지금 앞에 있는 그 빅2 이분들과 경쟁을 해서 여당 경선에서 통과를 해야 대통령이 되고 네. 또 본인이 그리고 있는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상 이런 것들을 펼쳐내실 텐데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섭외를 하면서 추미애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웠거든요. 네. 왜 그렇죠?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한 지가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에서 뭐 여기까지 나름 활동하는 분들은 미리 다 그쪽으로 가 있고, 사실은 추미애 후보가 선언을 한 게 거의 제일 늦게 비례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래 나름 뭐 정치에 고민을 하고 하신 분들은 다 먼저 자리를 배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미애 후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겠다 하는 분들은 저변에 쫙 있습니다. SNS 활동하는 분들이 그렇죠. 참 많아요. SNS 생각보다.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다른 데는 왜 캠프가 이렇게 울산시에 꾸려져 있기도 하고 네. 시민 캠프 뭐 이런 그냥 일반 그냥 시민들이 지지자 네, 모임 지지자 이런 거예요. 모임 그냥 이런, 자체 네. 자발적인 지지자 그렇죠. 모임. 네. 이번 인터뷰를 하려고 이 책을 샀거든요. 아유, 추미애 깃발. 감사합니다. 네. 1호, 2호, 3호 공약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 추미애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굉장히 명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 깃발이라는 의미에 맞게끔 내가 생각하는 대의가 이런 것이다. 이 깃발 아래 한번 뭉쳐보자, 이런 그 감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3위를 하고 계셔서 지지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도 있고 있으실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가 다른 후보와의 차이점, 장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은 좀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결정이 되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 촛불 전국에서도 쿠데타 발언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설마 무슨 2000년대 21세기에 굿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 비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게 다 사실이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저도 깜짝 놀랐죠. 예. 미얀마가 한국의 서울이 그렇죠. 미얀마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측근에서는 말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자신의 유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이제 그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이었다라고. 그 당시엔 야당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도 발언을 통해 갖고 그 문제들을 일정 정도 잠재우는 이런 모습들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렇고 당대표 할 때도 그렇고 고민은 깊이 하는데 결단이 내려지면은 뭐 쭉 밀고 나가는 힘은 있다. 윤석열 징계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징계가 사실은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씨와의 이제 갈등 국면 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고 먼저 사퇴를 하셨잖아요. 어떤 시민들은 진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있을 수도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예.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다면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이 도움이 되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송철호 현 시장님하고 연수원 14기 동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송철호 시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별한 관계 속에서 울산에 사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돼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문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뭐 해상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이래 수소 전기차로 변신하는 모습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되는 거지 사업자가 일부러 하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협조가 있었던 것도 송철호 시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 속이다. 그런 거를 이제 반증을 해보면은 뭐 추미애 대표하고 송철호 현 시장님하고 그런 각별한 인연들이 관심을 갖게 해줄 거다라는 이제 저의 나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의 그 3호 공약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기후 정의와 함께하는 에코 정치를 선언하셨더라고요. 예. 요게 울산 관련해서 좀 뭔가 같이 연관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뭐냐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울산 쪽에 하는 게 원자로 7기인가를 대체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가 풍력 발전 이러면 크게 발전하는 용량이 많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용량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들었고 특히나 그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현대중공업에서 건설해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울산 입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도 울산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발전 설비도 울산시에서 울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더 힘을 받고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제조업에서 이제 탈바꿈해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울산에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쪽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호 공약에 지대 개혁이라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세금을 공평하게 걷겠다. 그 세금을 땅을 중심으로 놓고 걷겠다. 이제 지대 개혁 관련해서는 사실 그 추미애 캠프의 자료를 제가 조금 봤었는데요. 해방 이후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성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집을 샀지만 울산은 별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때 똑같은 돈으로 만약에 수도권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뭐 몇 배 이상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근로인력을 물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가 더 심하다 보니까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 정부의 잘못만으로 또 볼 수도 없는 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늘어난 통화들이 결국에 어디론가 모일 수밖에 없는 저수지 같은 그런 공간이 부동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재분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날 것이다. 지대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추미애 후보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2등 시민이 아니고 지방에 살아도 충분히 서울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또 울산 시민들이 밀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맞습니다. 울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중심이 울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울산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크게 보는 정책이든 세부 정책으로 들어가서 울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든 그랬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 때 혁신 도시들을 입안을 하고 지금 이제 울산에 수많은 혁신 기업들 지방으로 공기업들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기업들이 지금이야 자리 잡았지만 그 정책을 입안하고 막 설명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당이죠. 그렇죠. 그 정치인들은 울산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방 정치인이라면 지방에 정말 보탬이 되는 어떤 정책에는 정당의 소속과 관련 없이 좀 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님과 대립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추미애 후보가 지금 3등이잖아요. 뭐 2등을 제게 1등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을 하니까 2등 후보이나 이낙연 후보를 1차 경쟁 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관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예. 지금 3위 후보니까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선에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어떤 후보 지지할 것 같으세요? 본인 생각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추미애 후보도 언론 인터뷰나 캐스트나 이래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하진 않는다. 일단 최선을 다하고 후보가 될 거라는 전제 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이런저런 계산하면서 하진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뭐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추미애 후보님이 가장 중점을 두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검찰개혁, 그다음 두 번째가 언론개혁 언론계. 순서가 이어지던데 그쪽에 너무 이렇게 매몰이 되면 다른 민생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추미애 후보가 이래 개혁의 아젠다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포커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다다라고 이제 사무 공약 발표한 분은 추미애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 얘기하고 또 뭐 부동산 관련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여성 관련한 정책 공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추미애 후보다. 사무 공약까지 나와 있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라고. 이 추미애 후보님 같은 경우에 1호, 2호, 3호 이렇게 정확하게 명징하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알아듣기가 쉬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뭐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냥 울산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울산 내만 국한했을 때 어떤 분이 되면 가장 울산에 유리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송철호 시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 속에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가 형성되는 모습을 사실은 처음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울산에서 오래 살면서도 정치가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울산은 그냥 공단이라는 이 자체로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나 산업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야 이게 참 이랬었구나 울산 심각하구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요. 인맥이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송철호 시장과 추미애 후보가 호흡을 맞추면은 울산이 바라는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잘 되려 그러면 송철호 시장님이 다음에 재선에 성공하셔야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송철호 시장님이 이전 시장님들에 비해서 사실 해놓으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인기도는 사실 굉장히 낮잖아요. 그 낮은 이유가 예를 들면 부유식 해상폭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세 줄 요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원자로를 뭐 7개나 대체한다. 그 발전 설비를 우리 현대중공업이 울산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 정말 울산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2줄이나 3줄로 요약해서 시민들한테 쉽게 이렇게 탁 다가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송철호 시장님이 했던 일도 알게 되고 이래 알게 되는데 문제는 사업이라는 게 나 오늘 할래 한다고 쭉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결정 날 때까지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시장님의 입장 때문에 홍보가 안 쉽지 않겠나. 이제 시에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가고자 한다. 예전에 뭐 70년대 중화공업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울산이 이렇게 발전해 왔으면은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앞으로 뭐 AI로 전환되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래 플랜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아웃라인만 해줬어도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동구에 살다 보니까 그 연포산 터널 무료화 서명운동을 다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을 다시 만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아마 4번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간절해요. 저희들이 이제 만나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 이루어져 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연포산 터널밖에 얘기가 안 돼요. 울산대교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제 울산대교는 어떻게 안 되냐라고 여쭤봐요. 사실은 연포산 터널도 안 됐는데 울산대교 얘기하기가 저희들 참 뭐한데 동구가 이제 이후에 그 관광도시로 전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공업이 한 80% 차지하고 있다가 동구 경제를. 근데 중공업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힘들어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뭐니 하면서 인구가 지금 한 3만 명씩 일에 빠져나가는데 이 새로운 대체 산업이 필요한데 그 대체 산업을 이제 메꿔 나가는 게 이제 관광 산업인데 들어오는데 돈부터 받는 이런 모습 너무 사실 안 맞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그거는 뭐 금액이 큰 거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연포산 터널 정도는 이제 시에서 이번에는 좀 시장님이 큰 결단 내려서 터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대선을 통해 가지고 울산대교도 동구에서 하는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런 정책을 공약으로 냈으면 하는 울산을 향한 공약으로 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울산은. 울산 그러면 공장, 노동자 이미지가 그래 굳혀져 있는데 그분들이 노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되게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울산이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후 산업 자체가 이제 뭐 제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실 입장에 해서 지금도 동구에 들어가면은 뭐 중공업이 잘 돼야 노동자가 취업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시대가 AI 시대로 와가지고 뭐 전산화되고 기계화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노동 집약 산업은 앞으로 뭐 자꾸 줄어들 거고 그 문제를 하려면 사실은 인프라가 지역에 구축돼야지 서울에 구축돼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서울에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사실 그 탄소 배출만 해도 서울은 평균 이동 거리가 1시간이 다 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적어도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만큼의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을 살리는 길이야말로 친환경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서울공항을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자꾸 집 지면서 서울 땅값 올라간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은 서울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서울 땅값 올라간다. 너무 웃겨요. 사실은 지방에다가 자꾸 구축을 해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킬 생각을 해야 서울 땅값이 떨어지는 거지.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오세요. 서울에 제일 잘 만들어주고 5천만 인구가 서울로 나가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안 높겠습니까 땅값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예. 뭐 대검찰청 이런 거 다 세종시나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렇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려야 전체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치열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현재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최상위권에서 축제의 장에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잘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울산저널과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함께 만드는 정치 토크쇼 정치날방. 오늘은 추미애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울산 시민과 함께 한 자리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